자, 국제질병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ICD-9 국제질병분류를 하는 책자가 2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병은 이 책의 안에 들어있는 질병 코드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명은 이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코드 내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병명을 알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병명을 가지고 병의 원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요? 자, 이분도 우울증이에요. 한 여기 계신 분 우울증 3명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3분의 우울증의 원인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병명만 우울증이지 이 사람의 우울증 원인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가지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명,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명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똑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킨슨병이 됐든 치매가 됐든 이것은 병명은 같지만 원인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병명을 가지고 하나를 끄집어 당기면요, 그물망처럼 끌어 올라옵니다. 원인은 한 가지인데 병명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원인이 똑같을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간에 세포들이 모여서 간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세포들이 모여서 심장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고, 세포들이 모여서 신장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간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하고 신장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다 사람으로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직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것 차이인 것이지 여기 세포 틀리고 이 세포 틀리고 이 세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포한테 다 세포가 똑같으니까 이 세포한테 필요로 하는 영양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데 문제가 생겼든 간에 이 세포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최적의 영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양을 잘 공급만 시켜주시면 일단은 거의 50%는 이제 먹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50%가 남았는데, 두 번째는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독소가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금속이 납하고 수은이에요. 이거 외에도 중금속이 많은데 아무튼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셔야 된다고. 근데 이 납과 수은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에 제일 많이 축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과 수은이 많이 축적이 되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이제 이러한 뇌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의 예방 백신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수은이에요. 이 수은이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신도 안 맞았다. 그런데 왜 또 들어있을 수밖에 없냐. 그래서 참치를 드신 분들은 몸에 다 수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몸에 축적이 돼서 쌓이게 되면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요. 신경에. 그러면 자,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을 빼내는 림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청소하는 하수구. 얘가 16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혈관의 길이보다 하수구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하수구 청소를 잘 하셔야 된다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혈액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독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하수구 청소가 잘 되셔야 된다고. 여기에 신경의 길이는 74km. 이 74km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 선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경에 전기가 흘러가는 이 속도가 시속 400km예요. 신경의 전기 전도가 일어나는 속도는 400km예요. 자, 여러분들 몸의 오장육부에 이 신경이 지금 다 전기 전도가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중요한데 이 신경에서 전기 전도가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전류가 돼도 문제, 전압이 너무 낮아도 문제. 전기선 안에가 검정골로 쌓여져 있잖아요. 안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구리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선 여기 피복이 벗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까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잖아.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 몸의 신경도 이 피복이 벗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많이 벗겨져서 무전이 된다든가 과전류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의 피복이 벗겨졌으면 피복을 감싸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벗겨진 신경의 피복을 감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산소예요. 이 산소가 신경이 벗겨져 있는 피복을 감싸 안아주는 그 역할을 산소가 해요. 그러면 내 몸의 혈관, 혈액, 세포, 신경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는 어떠한 성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소 운반은 누가 합니까? 이 적혈구라고 하는 애가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을 시켜주는데 일단은 혈관이 확장돼 있고 순환이 잘 돼야지 산소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혈구 안에 햄이 있어요. 햄. 여기 햄 안에 철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표면을 글로빈이라 그래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철은 산소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철이 제일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면 산소예요. 그래서 쇠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녹이 쓸어요. 빨갛게. 이 햄이 철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들어 마시면 여기에 산소가 막 붙어요. 산소가 붙어서 이 적혈구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여기가 피복이 벗겨져 있는 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전기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성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것도 깊게 호흡을 하셔야 돼. 복식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이걸 하셔야 된다고.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럴 때는 호흡 횟수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조직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신경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신경 건들지 마라. 근데 신경을 뭘로 건드려요? 말로 건들잖아. 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해부를 해서 잘라가지고 수술을 할 때 신경하고 혈관하고 색깔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구별을 못해요. 얘가 혈관인지 신경인지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초보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신경인가 하고 딱 건드려버리면 걔가 안정되는데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경 건드려 놓으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절대 신경 건들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혈관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제품이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이 제품이 혈관 확장시켜서 적혈구 이동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제일 문제가 있는 것, 이 신경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적혈구를 누가 만들어줄 것이냐예요. 여러분들이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로가 있어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세포에서 에너지까지 만들어지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이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분의 물질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에너지로 다 전환이 돼서 만들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을 못 시키는 사람이 당뇨예요. 그래서 다 전환을 못 시키고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당뇨예요. 그러면 몸속에 포도당이 많이 있어. 에너지원이 많이 있는데 또 먹어야 되겠어요? 굶어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단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 열어주는 거죠. 세포의 문. 근데 여기 꽉 차 있는데 들어가겠냐고. 못 들어가고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니까 당뇨인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당을 쓰게끔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에너지로 가면서 중간에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피로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세틸 CoA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피로부산 중간에 석시닐 CoA가 있거든요. 그 석시닐 CoA가 애의 적혈구를 만들어요. 근데 석시닐 CoA가 가는 도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NAD라고 하는 성분이 필요해요. NAD라고 하는 이 물질이 만들어져야 석시닐 CoA가 만들어져야 얘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NAD라고 하는 것이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니코틴 N, 아데닌 A, D, D. 그래서 NAD예요. 자, 이 성분이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주면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이 잘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사람을 200세까지 살게끔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잘 만들어져서 몸의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면 염증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게끔 해줄 수 있는 물질은 알파하고 베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할 때 영양을 잘 공급시켜주고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병 걸린 후에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몸에 축적이 되면 문제예요. 그러면 축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잘 배출만 시켜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몸 청소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몸 청소를 안 하고 몸에 축적이 되면 얘네들이 세포에 문제를 일으키고 DNA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좀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식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 청소는 날마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불을 개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먼지 안 들어오게끔 하려고 청소하기 싫으니까 문 다 닫아놔. 그럼 먼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몸에서, 여러분들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들이 집안의 먼지의 80%예요. 여기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들, 얘네들이 다 먼지라고. 그러면 우리 집은 유난히 더 먼지가 많아. 각질이 많은 거예요. 자, 각질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염증이 많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각질은 우리가 말하는 비듬 있잖아요. 얘는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비듬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를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을 제거를 시키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의 뇌는 혈액 외에는 어떠한 물질도 못 들어가게끔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BBB라고 하는 관문이 있어요. 혈액 외에는 어떠한 물질도 못 들어가게끔 딱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부를 해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잉크를 주입해서 혈관에다가 잉크를 주입을 하고 여기서는 피를 뺐습니다. 여기 쪽으로 다시 잉크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 동물은 죽었겠죠. 그래서 해부를 해본 거예요. 혹시나 잉크가 안 들어간 곳이 있나 하고. 근데 다 잉크가 들어갔는데 뇌로만 잉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뇌는 혈액 외에는 어떠한 것도 못 들어가게끔 차단하는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열려요.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 차단하고 있는 이 문이 열려서 염증 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있는 신경이 여기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일을 자극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쭉 뇌하수 자극을 시켜가지고 등 척추 쭉 타고 배꼽 맞은편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가 신장이 있어요. 신장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키게 되면 이제 몸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뇌에 있는 신경 다발이 뒤통수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데 연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뇌 신경이 쭉 오다가 여기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논사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사돈이 논샀다는 말 듣고 머리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배가, 여기 복부가 결론은 뇌를 관장하는 거예요. 여기 뇌를 관장하는 것은 여기 복부에 있는 신경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비, 별로 잘 내보내기 싫어하는 똥, 얘가 신경을 여기를 꽉 잡고 있어요. 변비 덩어리잖아요. 얘가 신경을 잡고 있어. 그러면 여기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장 안에 있는 똥독이 결론적으로는 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복부에 가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변이 신경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꽉 잡고 있는 신경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풀어내려면 몸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몸을 흔들어요. 이거 막 풀어 헤쳐가지고 얘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는 내 의도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이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걸어가지잖아요. 그처럼 폭폭이 아주 좁아요.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그래서 파킨슨병의 가장 큰 문제는 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내 상태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럼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이잖아요. 장내 미생물 여러분들이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유산균하고 비피더스균이. 자, 유산균하고 비피더스균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을 죽이는 균이에요. 그리고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피더스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어. 그러면 유익균이 이 신경을 건드는 거하고 유해균이 신경을 건드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뇌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먹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미생물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신경을 건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느낌도 좋아. 이 생각과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비피더스균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 그러면 얘들의 먹잇감이 뭐예요?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요. 식이섬유를 먹어야 얘네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이섬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장 점막을 뜯어먹어요. 장 점막을 뜯어먹게 되면 장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장 누수가 생겨요. 그 장 누수가 결론은 뇌에도 누수를 일으켜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결론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얘네들의 먹잇감을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네들의 먹잇감을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장 점막에 문제가 생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포에 어떤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건강을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결론은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진짜 건강해지려면 살아가면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하잖아요. 뇌는 우리 주인님이 암 걸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지 하고 암을 만들어줘. 당뇨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뇌가 우리 주인님은 당뇨 걸리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당뇨를 걸리게끔 해줘요. 계속 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느낌도 내가 암 걸린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게 부검을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말 한마디로 너무 강력하게 그 사람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신을 믿으시라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본인을 믿으셔야 된다고.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뭐든지 내가 취하는 것은 다 감사함으로 취하셔야 돼.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취하는 이 마음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냐, 이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몸을 건강하게끔 해줘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류는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문제부터 건강하게 해줘야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져요. 과거의 생각과 느낌을 없애버리시라고. 그 과거를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나를 즐겁게 못 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을 못 사는데 내일이 잘 살아질까요? 못 살아요. 약간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빼빼 마른 사람이 오래 살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 모델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 마시라고. 내 몸의 가치를 높이시려면 나다운 나로 사셔야 돼. 어떤 누구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최적의 나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정말로 내용을 잘 알고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몸을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 함부로 다뤄요. 가치를 모르면 무조건 함부로 다뤄요. 근데 가치를 알면 절대 몸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내 몸을 어떻게 잘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매번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